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수학 1이에요. 그리고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수학 1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2 나간 교재 있죠? 수학 2 나간 교재는 1월 달부터 시참하시면 되고, 수학 2는 하루만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한 번만.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관련 내용, 대학 입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보다는 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거니까 그 얘기는 일단 애들 모인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일단 수학 1이에요. 수학 1 과정이고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알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운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1의 목차를 한번 잠깐 살펴봐요. 목차를 살펴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반을 녹화하면 안 되겠구나. 저쪽 반을 녹화해야 되겠다. 이 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틀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 크게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이 부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함수죠. 수열도 사실은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과 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과 가는 학생들 있죠. 문이과 뭐 공통이긴 하지만 근데 문과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과생들은 수학에 대한 부담이 늘었어요. 왜 늘었느냐? 원래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문과생들은 원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안 배워요. 그 수능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리고 상학함수도 안 배워요. 그런데 이게 수학 1은 수능의 공통 과정이야. 즉 문과생, 이과생 다 배워. 그러면 이과만 먼저 얘기하자면 이과 내용은 는 내용이 없어. 늘어난 내용이 없어. 오히려 줄었어.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더 줄었다. 하지만 문과생들은 수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늘었다. 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할 내용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제목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지만 처음부터 함수편으로 들어가진 않아. 너희들이 이번에 어쨌든 그 함수를 했잖아. 수학하에서 함수가 시험 범위였으니까 좀 더 그지? 가까운 시일 내에 한 거니까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거야. 그거를 다 기억을 하면서 지수, 로그함수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함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함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수함수의 지수를 공부하는 거야, 오늘은. 지수함수의 지수. 그래서 지수함수의 이 지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수라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낯설진 않을 거야.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 선생님이 수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유형 문제는 바이블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은 숙제인데 셀의 대표 유형은 선생님이 딱 한번 다시 풀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 수학 1과 수학 2를 2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2번 하는 거예요. 2번. 괜찮지? 그래서 요거를 가급적 겨울방학 내에 한 차례 다 완료를 짓는 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흐트러진 마음 자잡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2학년 가서 보다 더 나은 성적을 우리가 상상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 자, 진행할게. 지수라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지수라는 내용 아까 얘기한 대로 중학교 2학년 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다뤘어요. 그리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지수가 뭔지. 그럼 지수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 만약에 A에 N제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했다? 몇 번을 곱했다? N번을 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의 개수가 N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A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오는 이 숫자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N에 오는 이 숫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얘를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원래 밑가지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지수라고 하느냐? 이 밑이 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3의 2제곱은 3을 2번 곱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밑이고 2가 지수야. 그렇지만 여기에다 다시 2에 3의 2제곱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다시 지수의 역할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맞아? 그치? 그래서 요 제목, 이 단원의 제목은 그냥 지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밑이라고 제목을 안 붙인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이 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문자를 쓰게 되면 이 문자는 어떤 임의의 숫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표시 방법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쓰면 그것을 일반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표현이 이해가 되니? 고급 어휘를 쓰면 이해가 안 되지. 일반화했다.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문자를 쓰는 거라고. 달랑 이런 걸 얘기할 때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면 이 밑의 자리에는 2만 와야 되고 이 지수의 자리에는 3만 와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밑은 일단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이 A라고 하는 밑은 일단 0이 되면 안 됩니다. 밑이 0이면 그 숫자는 이 지수가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이 0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0에 만약에 100제곱이나 0에 만약에 2제곱이나 이 값은 다 얼마다?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0으로 표기되는 건 의미가 없죠. 그치? 그러면 밑이 0이면 얘는 지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지. 그냥 0이니까. 그래서 밑은 절대 어떤 수를 제외한다? 0이라는 실수값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들어봐. 실수를 분류를 하자면 실수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해. 양의 실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실수가 있단다. 알았지? 그러면 밑 A는 실수거든. 근데 무슨 실수야? 0이 아닌 실수야. 그러면 0이 아닌 실수니까 이 밑 A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실수가 올 수 있는 거야? 양의 실수이거나 음의 실수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2의 세제곱하면 2를 몇 번 곱한 거지? 3번 곱했듯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지? 3번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밑, 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밑과 지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밑의 역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는 숫자를 의미하고 이 지수는 이 A가 몇 번 곱해졌는가라는 것을 세는 기준으로 표시한 거지? 맞아? 그러면 이 밑은 0이 아닌 실수라며 그러면 이 n에는 어떠한 실수도 다 올 수 있는가? 아니죠. 이 n이라는 지수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밑이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잖아. 그럼 곱해진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세는 거니까 세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 수 우리는 그걸 자연수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이 지수는 무슨 영역? 무슨 영역? 자연수의 영역에서 표기가 되는 거란다. 밑은 0이 아닌 실수가 오는 반면에 이 지수는 일단 자연수가 표기되어지는 거야. 됐니?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이 책의 교재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13페이지를 딱 펴보시면요. 제목이 거듭제곱근입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이 시작됐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들어봐. 이게 지금 13페이지 첫 단원의 제목이 거듭제곱인 반면에 20페이지를 펴보면 제목이 지수의 확장이야. 제목이 지수도 아니고 지수의 확장이야. 뭐의 확장? 지수의 확장이야. 듣고 있니?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밑과 지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다. 그러면 지수는 무슨 수의 영역에서 자연수의 영역에서만 표기되는 숫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 지수 성질, 지수 법칙을 우리가 공부했었어. 언제부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그럼 지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할게. 밑에 오는 숫자는 A, B로 하자. 그럼 밑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표기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에 오는 숫자 m하고 n은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지수 법칙을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들 모르는 얘기 아니야. 들어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더라? 자, a를 몇 번 곱한 거야? a의 m제곱의 표현은 n번. 또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거지. 그러면 이 두 수를 다시 곱하면 a를 결과적으로 총 몇 번 곱한 거야? n 플러스 n번을 곱한 거다라는 걸로 우리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 미시 같은 두 수는 지수 곱할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할 수 있구나.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게 있죠. a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 미시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ab야. 그러면 이 얘기는 ab라는 밑을 또 몇 번 곱했다? n번을 곱한 거죠. 그러면 ab를 n번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a 몇 번 곱한 거예요? a n번 곱한 거고 b 몇 번 곱한 거예요? b도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친 밑을 기준으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이게 곱하기의 밑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나누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똑같이 가능하더라. 얘는 a분의 b라는 이 밑을 n번을 곱한 거니까 분모 a도 n번 곱한 거고 분자 b도 n번 곱했다라는 표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사고를 좀 해야 돼. 좀 더 이 사고의 영역을 이제 좀 더 확장하자고. 이제는 고1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중딩의 T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능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 사고력도 더 높아져야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얘로 고칠 수 있고 얘가 얘로 고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할 땐 때로는 생략하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뭘 생략하냐면 얘를 얘로 고치는 과정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와 같은 좌변에 이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단다. 내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이제 수학 선생님 이제 출제자 입장이라면 얘를 얘로 고치는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보다는 얘를 얘로 고치는 과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단다. 여기에 있는 지수가 똑같으면 이 밑끼리 뭉쳐가지고 하나의 밑으로 바꿔서 표현해도 관계없다고. 이해하겠어? 얘도 마찬가지고 이 우변을 좌변으로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항상 법칙, 공식들은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이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오케이? 되겠니?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차라리 어떻게 표현하는 게 빨라? 세제곱 딱 한 다음에. 얘는 6의 세제곱해서 표현하는 게 낫잖아. 그래 안 그래? 더 간결한 표현 맞지? 그럼 왜 6이 어떻게 나왔어? 지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묶어서 2, 3을 통해서 6이라는 밑으로 바꾼 거죠. 맞습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볼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자, 이거 선생님 1번, 2번의 공식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지수가 달라요.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없잖아요. 묶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가 지수가 3이야. 여긴 4야. 그런데 얘는 지수법칙 첫 번째를 통해서 2의 4제곱이라는 표현은 2 곱하기 2의 세제곱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니 없니? 있지. 여기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3의 세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이 두 수에 대해서만 지수가 똑같잖아.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2 곱하기 6의 세제곱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죠? 맞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연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능수능란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앞으로 선생님이 이와 같은 문제를 풀이해 나갈 때 이런 설명에 대한 과정을 생략하고 설명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야. 알겠지? 당연히 응당 알 거라는 생각하에. 별거 아니지? 그런데 얘들아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가 지수 3, 4였어. 지수 3 작은 지수에다 맞췄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내가 얘 2의 4제곱 곱하기 이걸 3의 4제곱으로 해버렸어. 그럼 3의 4제곱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3의 세제곱이니까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야지 3의 세제곱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번에는 지수 4로 묶었지. 그러면 지수 4로 묶었으니까 얘는 3분의 1 한 다음에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문제 풀다가 꼭 너희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 표현을 바꿀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꼭 개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알았어? 예, 미리 염두에 두고 그걸 얘기한 거니까 들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면 A의 M제곱이야. 이게 밑이에요. 알았죠? 근데 얘를 N, 이건 뭐예요? 뭐를 곱했다? A의 M제곱을 몇 번 곱했다? N번을 총 곱한 거야.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A의 M제곱을 N번을 곱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해서 A의 M제곱이 총 몇 개? N개를 곱한 거야. 그러면 결국 A를 총 몇 번 곱한 거야? 이 지수끼리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럼 M이 몇 번 더해지는 거야? N번이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 곱하기 N제곱, A가 M 곱하기 N제곱이 곱해진 거지. 그래서 이게 또 지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문제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야. 얘들아, 이거 미시 같은 수를 나눌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지? 빼는 거 아니? 이렇게 빼는 거 맞니? 그래. 그런데 봐봐. 우리는 이 지수가 오로지 무슨 범위에서만 쓰인다 그랬어? 자연수. 자연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의 정수를 얘기한단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봐봐. n-n이 0보다 클 수도 있지. m이 n보다 크면은 당연히 0보다 큰 자연수잖아. 맞지? 그럼 이때는 그냥 이 계산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n-n이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면 a의 0제곱을 얘기하지. 지수가 0이야. 근데 지수는 뭐야? 자연수에서만 쓰인다며. 맞아? 그러면 이 A의 0제곱은 새롭게 뭔가 약속을 해야 돼.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약속하에 얘를 1이라고 뭐 했냐면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냥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2의 세제곱은 8이지. 나누기 2의 세제곱 8이야. 8 나누기 8은 얼마야? 1이거든. 그런데 얘는 이 지수 법칙에 따르면 지수끼리 빼서 0제곱이잖아. 얘가 얼마야? 얘가 1이야. 맞죠? 그러면 이 지수가 0이면 이 미세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100의 0제곱이나 만의 0제곱이나 다 어때? 같은 거겠지. 그래서 20페이지의 단원의 제목이 뭐니? 지수의 뭐라고? 지수의 확장이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거야. 봐봐. 지수는 무슨 수에서? 자연수에서 표기되었었잖아. 그런데 확장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의 영역을 뛰어넘는 범위까지 쓰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확장돼서 쓰이느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자연수에다 0까지 포함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n. 얘가 음수일 수 있지. 그렇잖아. m이 자연수, n이 자연수인데 n이라는 자연수가 더 크게 되면 얘는 음의 정수가 되잖아. 그러면 음의 정수가 돼버리면 얘는 뭐냐? a의 m-n. 얘는 음의 정수지. 자연수가 아니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a의 n-m제곱 하게 되면 이 지수의 보호가 반대가 된 거예요. 지수의 보호가 반대가 된 거에 역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대요. 자, 뭐냐면 분명히 0제곱이 1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때 봐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야. 이거 8이지? 이거 32지? 8 나누기 32는 4분의 1이거든. 맞아?
그러면 얘는 일단 이 지수 법칙에 따르면 3에서 5를 빼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봐.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어. 근데 얘는 미시 같은 수끼리 곱할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지. 이거 더하면 2의 0제곱이지. 근데 0제곱은 위에서 뭐라고 약속했어? 1라고 약속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곱하기 넘기면 나누기로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뀌지. 아, 지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주어진 거에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 얘기야. 지수의 부호를 이건 바꾼 표현이야. 맞지? 이게 역수의 표현이야. 그러면 이 지수는 이제 음의 정수잖아. 음의 정수지. 그러면 이거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에서 이제 지수가 다 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 지수는 무슨 수의 범위에서만?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사용했던 것이 무슨 수의 영역까지 넘어갔어? 정수까지 넘어갔지. 그치? 정수 영역까지 넘어갔지? 확장됐지 일단. 자연수보다 정수가 더 많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지수의 보호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미세 역수가 된다. 그러면 물어볼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이 2의 역수 2분의 1이니까. 그치? 근데 어차피 지수, 미시 1이면 미순 1이면 세제곱해도 1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는 거야. 그죠? 원래 이거 1의 세제곱인데 세제곱 묶어서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뭘까? 세제곱으로 바꾸면. 그렇죠. 여기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의 영역까지 넘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별거 아니지 이거. 껌이지.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 무슨 수니? 집합으로 따졌을 때 유리수 아니야? 유리수 맞지? 유리수 맞잖아. 그러면 이번 경우는 이제 이 지수가 유리수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라고 할 때 만약에 2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야? 2를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이 뜻이야. 2의 0제곱은 2를 0번을 곱했다라는 의미지만 그냥 그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의미는 뭐야? 2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2분의 1을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의 의미는 뭐냐? 이게 지수가 유리수로 됐지.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로 됐어. 그럼 2를 3분의 1번 곱했다? 해석이 안 되지. 여기서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지수는 이제 유리수까지 쓰려고 그래. 그런데 이 유리수로 지수를 썼을 때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듭 제곱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 두 가지 먼저 얘기할게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의미. 근데 지금 오늘 이게 다 끝날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냥 쉬지 않고 끝낼게 얘들아. 이 공식은 잘 기억해도 이 공식 오늘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야. 이거 알지 이거? 이거 좀 기억해도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물 한 잔 마실까? 자, 이어서 얘기하는데 아니 잠깐만. 야, 미은 0이 아닌 실수만 오면 쓰인다고 그랬지. 어디까지? 정수까지는. 그지? 그러면 2의 0제곱 얼마라고? 그럼 마이너스 5의 0제곱도 얼마야? 이것도 1이야. 이거 음의 정수 와도 돼? 이거 다 똑같이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제 지수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뭐지?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이야. 맞아? 마이너스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잖아. 역수는 부호가 반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하면 마이너스 2번 곱하면 즉 짝수번 곱하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예요. 그럼 얘는 5분의 1의 제곱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얘는 다시 5의 제곱분의 1로 표현해도 관계없죠. 밑이 음수가 와도 돼요. 얘가 정수일 때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 이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야. 이 표현은 생소하지. 그러면 그 생소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 제곱하고 이 제곱근의 차이점 알아? 자, 이렇게 얘기할게. A의 제곱과 A의 제곱근. 이 차이점 아니? 그냥 얘기할게. A의 제곱, 이 제곱은 우리말이야. 순수한. 제 자신을 곱했다 이 말이야. 얘는 A 제 자신을 곱했다 이거야. A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A의 제곱근 하면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 이 한 음절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일단 여기에 마지막 음절 근. 근이라는 표현은 해라는 표현이거든. 그지? 그런데 근이라는 표현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 해를 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식에서 발생되는 표현이야? 방정식에서 발생되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근을 x라고 일단 잡아. 모르니까 미수 보통 x로 잡잖아. x가 싫으면 다른 문자를 쓰던가. 그치? 근데 보통 방정식의 해를 얘기할 때는 문자 x를 많이 쓰지? 또 사실은 유래가 있어. 수학에서 왜 x를 많이 쓰는 거는 다 유래가 있어요. 다 검색해봐. 왜 그런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뭐 그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활자에서 뭐 기술자가 인쇄업을 하는 그 기술자가 이 x를 너무 많이 만들었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x를 많이 썼대는 어쨌든 하여튼 뭐 일설에 그런 거고. 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x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야. 이 x를 제곱한 거야. 그래서 a가 나오게 하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 a의 제곱근을 설명할 때는 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 a의 제곱근이 x야. 오케이? 이 a의 제곱근 자체가 x란 말이야. 근데 x를 어떻게 했다고? 제곱을 해서 뭐가 나오게 하는? a가 나오게 하는 이때 이 x를 바로 a의 뭐라 한다? 제곱근 이렇게 얘기한단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x를 얘기할 때 이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 등호를 만족하는 x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하지? 이해돼? 자, 이 기호가 무슨 기호예요? 이 기호가 이거 근호죠. 영어로는 루트죠. 우리말로는 제곱근이야 이게. 그러면 이 근이 뿌리잖아. 원래가 뿌리 근자야 한자로. 이게 루트야. 이게 루트라고. 그런데 무슨 근이야? 제곱근. 그럼 이걸 왜 제곱근이라고 읽냐면 얘들아 2의 1제곱 할 때 이 지수 1을 쓰니 안 쓰니? 안 쓰는 이유가 생략하는 거지. 생략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 루트 3 하잖아. 이게 제곱근 3이야. 우리말로 읽으면. 또는 루트 3이야. 근데 왜 제곱근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생략해? 자주 쓰는 건 생략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생략하면 다른 의미가 되죠. 이거 생략해버리면 얘는 루트 4지. 근데 얘가 이거 생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읽어? 세 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지. 무슨 제곱근? 세 제곱근 4.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네 제곱근 5.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이 3으로 나가고 싶어. 얘가 3으로 나가고 싶으면 이 수 자체를 몇 번 곱하면 나가? 2번. 얘가 4로 나가고 싶어. 이 수를 몇 번 곱하면 나가?
얘는 5 나가고 싶어. 몇 번 곱하면 나가? 자기 자신을 4번 곱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제곱과 제곱근의 차이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제곱? 여기에 오는 이 지수가 맨날 이 제곱만 오는 건 아니잖아. 세제곱이 올 수도 있고 4제곱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은 제곱과 제곱근에 대한 내용의 확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도 우리말이에요. 거듭에서 제 자신을 곱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면 얘를 n제곱, 얘를 n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기로 하자. 그러면 이런 거야. 얘는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a의 거듭제곱이야. a를 거듭해서 n번을 곱했다 이 얘기지.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다. 이 표현은 뭐냐? 아까와 똑같아요. 이 근이니까 얘를 x로 잡아요. 오케이? 이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야 돼. x를 몇 번 곱했다? x를 n번을 곱해서 뭐가 나오게 하는? a가 나오게 하는. 이때 이 x를 바로 a의 뭐라 한다? n제곱근이라고 표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이 n은요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2 이상의 정수예요. 여기가 아까 제곱 2부터 시작했잖아. 여기가 1인 건 의미 없잖아. 됐어? 2 이상이니까 3도 나오겠고 4도 나오겠고. 그쵸? 이해되죠? 네. 그러면 거듭제곱근은 간단하잖아. 그냥 거듭제곱이라는 표현, n제곱이라는 표현은 그냥 표기한 거야. 그러면 3의 4제곱은 뭐야? 3의 4제곱 이걸 얘기하지. 그러면 3의 4제곱근은 뭐야? 3의 4제곱은 81이지. 근데 3의 4제곱근은 다른 의미지. 어떤 수를 몇 번 곱해서 4번을 곱해서 얼마가 나오게 하는? 3이 나오게 하는 이 x. 얘를 3의 4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때 이 x는 결국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지. 근데 4차 방정식은 원래 해가 4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은 2개까지 나올 수 있지. 반드시 2개는 아니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또 중근 또 서로 다른 두어근. 그쵸? 그러면 4차 방정식과 얘도 해는 4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은 4개까지 나올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4번을 곱해. 자기 자신을 4번을 곱해서 3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딱 써볼게. 이걸 만족하는 3의 4제곱근 중에 한 해를 표기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으로 나가려면 얘를 몇 번 곱하면 돼? 얘를 4번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 중에 하나는 얘란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 세제곱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만 얘는 이 x를 8의 몇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3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해를 표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제곱근 8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신을 몇 번을 곱하면 8이 된다? 3번을 곱하면 8이 되더라 라는 의미의 표현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이 지수에 오는 얘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지. 정수라고 그랬지. 뭐 자연수나 정수나 똑같아. 그럼 2 이상이다 보니까 이 n이 이 정수를 분류하자면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정수를 분류할 때는 짝수, 홀수로 분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나타나는 이 x에 대한 어떤 개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홀수, 그러니까 짝수 중에 제곱은 아까 했으니까 4제곱으로 해버리자. 괜찮겠지? 4제곱으로. 자, 얘가 16, 그리고 얘가 0,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6일 때. x에 관한 4차 방정식들이야, 다. 그리고 또 하나는 x세제곱이 8일 때, x세제곱이 0일 때,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일
4차일 때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 4차와 3차를 두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n이 지수에 오는 이 n이 2 이상의 정수다 보니까 정수를 분류하면 짝수 홀수잖아. 그러면 짝수는 무수히 많잖아. 2, 4, 6, 8. 그런데 홀수도 무수히 많아요. 3, 5, 7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달랑 여기가 짝수 4와 홀수 3만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걸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가 4가 아니라 6, 8, 10 등등의 짝수에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3만이 아니라 3, 5, 7 다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그냥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뽑아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해 몇 개 나올 수 있어? 원래 4개 나올 수 있어. 그치? 맞지? 얘들아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2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만약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할 때 이거의 개수, 뭐의 개수? x의 개수 따지지. 근데 x의 개수를 따지는 식이 무슨 식이야? 판별식이 있지. 근데 x의 개수를 따지는 게 판별식이 아니라 판별식은 2차 방정식 쓰는 판별식은 이 만족하는 x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판별식이야. 실근이 뭐의 줄임말이죠? 실수근의 줄임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실수는 말이야. 이 새끼가 실수인지 아닌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이 새끼를 짝수번을 곱해버리는 거야. 몇 번을? 짝수번을 곱하면 이 수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지 이게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짝수란 얘기는 여기가 2가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근데 이게 말이야. 짝수번을 곱했는데도 이게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얘가 실수다 아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수가 아니라 뭐냐? 허수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실수가 아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건 배웠지. x제곱이 만약에 3이다 그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x제곱이 0이면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3 하면 x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쓰면 되지. 여기가 짝수야, 짝수. 2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짝수로 돼 있지. 짝수로 돼 있을 땐 다 뿔마 다 붙였다. 그지? 그리고 이게 2차다 보니까 다 제곱근이 됐지, 제곱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실수 맞니 안 맞니? 이거 실수 맞니 안 맞니? 이거 실수 맞니 안 맞니? 이거 실수야 아니야? 이거 아니지? 루트 마이너스 3이 뭐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니?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니? 그럼 i가 뭐니?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 i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영어로 얘기해. 루트로 읽지 말고 아까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제곱근 마이너스 1이 i야. 맞지? 우리 이때 이걸 허근이라고 그러지? 맞아? 그럼 얘는 실근 몇 개 있어? 2개 있지. 서로 같은 실근이야? 다른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 얘는 실근이 아니야. 이거 실근이 아니야. 실근이지.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똑같지?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야? 이거 서로 같은 실근이지? 이거는 실근 아니지? 그러면 잘 봐. 얘가 두 실근을 실근을 가질 조건을 말하라 그러면 판별식 쓰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지 실근을 가질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으면은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판별식을 쓰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개수 AB 있죠? 이 개수 AB가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뭐일 때만 가능해? 실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까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판별식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개수들이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x-i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x는 뭐야? i지. 이거 근 몇 개야?
근 몇 개야? 한 개 있지? 아, 실근이도 허근이도 근 하나 있잖아. 근이 하나인 걸 무슨 근이라고 그래? 중근이라고 그래? 그게 너희들이 잘못 배운 거야. 중근이라는 표현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중근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근이 하나인 게 중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근이 하나인 겁니다. 근데 실근은 아니죠. 허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중근은 서로, 잘 들어, 서로 같은 실근을 중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서로 같은 실근을 바로 중근이라고 줄임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야, 판별식 D가 0이면 근이 몇 개인 거니? 한 개인 거지? 한 개인 거 맞지? 이거 근이 하나잖아. 이거 정제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판별식 써볼까? 이거 i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얼마 나와요? 0 나옵니다. 판별식이 0이죠. 근, 이건 무슨 근이 돼요? 허근이잖아. 잘못된 거지.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 개수가 실수야 아니야. 이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로 돼 있기 때문에 판별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야. 얘기했잖아. 중근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의 줄임말이야. 근데 이와 같이 서로 같은 허근이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비록 0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는 실근으로 간주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개수가 뭘로 돼 있기 때문에 허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의 개수를 확인한 건데 좀 더 꼼꼼하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결과를 봐야지. 자, 봐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이 방정식들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저거 2항에서 2의 4제곱 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해 나가죠.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0으로 하는 x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아줘야 되죠. 여기서 찾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뭐야 이거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식은 몇 개 있어? 2개 있고 서로 다른 두억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어쨌든 합이 몇 개야? 합은 4개야.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 어쨌든 근은 4개 있다. 근데 근 안에는 실근과 허근이 있지. 실근이라는 말을 안 한 이상은 4개야. 그치? 근은 4개야. 근데 실근을 얘기할 땐 몇 개야? 2개야. 2개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짝수로 돼 있지. 이게 짝수로 돼 있고 얘 양수지. 얘가 양수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2개야.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2개야. 알았어? 허근의 개수는 따질 필요 없어.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 수학원 과정이 함수잖아. 지수로고함수, 삼각함수라고 그랬잖아. 수열도 함수거든. 오케이? 함수가 무슨 뜻이야? 우린 함수를 공부하는 거야. 함수가 무슨 뜻이야? 함수는 실수의 대응관계를 따지는 게 함수야. 정의역이 있으면 정의역이 할 때 치역이 나와야 되잖아. 함수값이. 그러면 무슨 수의 대응관계라고? 실수의 대응관계. 그러니까 함수의 공부를 다룰 때는 실수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야. 허수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 이제 허수는 잊어도 돼. 아예 허수는 안 다룬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i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허수 부분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수 부분만 따졌을 때 얘 짝수지. 양수지. 실근 무조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0이에요. 이건 몇 개? 이거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4번 곱했다? 4번이 아니라 짝수번 곱했다? 근데 음수가 나와버렸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몇 번 곱해봐라? 짝수번 곱해봐라. 그래서 뭐보다 커나 같은지 확인해봐라? 0보다 커나 같은지 확인해봐라. 근데 음수니까 이거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발이?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을 표현할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짝수일 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랬지. 여기에 루트 16 써버리면 여기에 4제곱분 16 써버리면 돼. 그러니까 얘를 몇 번을 곱하면 16이 나가? 4번을 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지. 마이너스도 어차피 짝수만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0. 이건 그냥 0이지. 그럼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 같아서 선생님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i 이렇게 쓰고 싶다. 이거 허수 아닙니까? 자, 여기서 너희들은 또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얘를 i라고 쓴 거 맞을까 틀릴까? 내가 분명히 i는 뭐다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그랬어? i는 루트 마이너스 1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꾸 루트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이거 우리말로 읽어주면 뭐라고 얘기해? 여기 2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잖아. 제곱근 마이너스 1만 i야. 그런데 얘는 지금 몇 제곱근이야? 4제곱근이야. 4제곱근 마이너스 얘가 i가 아니지. 얘는 이 자신을 몇 번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2번. 그러면 얘는 몇 번을 곱해야 돼? 다르잖아. 이게 i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수도 아닙니다. 허수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표기만 이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실근이 아니다. 오케이? 됐어? 자, 얘가 이제 홀수야. 3차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것도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2항에서 이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 찾으면 되지. 오케이? 그럼 x는 2 하나 나오지. 여기에선 근의 공식 써야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러면 실근 몇 개밖에 없어? 허근은 2개 나오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어도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8이어서 이게 마이너스 여기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도 실근 몇 개예요? 1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홀수야. 근데 얘 양수 0 음수지. 할 거 없이 실근은 무조건 다 몇 개만 나와? 하나만 나오더라 이거야. 몇 개만 나오더라? 그러면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이 x를 표현을 할 때 얘네들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앞에다 표기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세제곱근 8 하면 돼. 얘도 x는 뭐야? 세제곱근 0. 얘도 x는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요것만 쓰면 돼. 맞아? 됐어? 그래서 실근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원래는 3개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앞으로 요 자리 이게 짝수죠. 뭐예요? 짝수입니다. 여기가 짝수 제곱근으로 할 때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걔는 실수가 아니야. 음수가 들어가면. 그런데 얘를 봐라. 얘 세제곱근이지. 여기 음수 들어갔지.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지 않냐? 아니에요. 실수 맞습니다. 실수가 맞아요. 세제곱근 만약에 2다. 얘가 2로 나가려면 몇 번 곱하면 나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2가 돼버리지.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잖아? 얘가 실수야. 이게 실수라고. 이게 왜 실수냐면 여기가 홀수야. 홀수일 때 이게 A, 이게 세제곱이면 얘는 그냥 나가요. 이 A가 그냥 나가.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나가. 근데 얘는 세제곱근 2 곱하기 여기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1하고 똑같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이거를 3번 곱해도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얘는 세제곱 세제니까 얘 뭘로 나가 이거? 마이너스 1로 나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2야. 그러니까 얘는 실수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가 들어와도 실수야. 그러면 봐라. 루트 2는 양수니 음수니?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야. 그치? 그런데 얘는 얼마니? 얘는 2예요. 맞죠?
얘는 얼마니? 야, 뭘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2, 8이 되냐? 마이너스 2야. 얘 양수지. 얘 음수지. 이 세제곱권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음의 실수야. 알았어? 그래서 세제곱권 마이너스 2다. 이게 음수야, 양수야? 음의 실수 맞지? 그러면 얘는 세제곱권 이렇게 하면 똑같다 이거야. 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내보내도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세제곱권을 얘기했지만 세제곱권이 아니라 몇 제곱권? 홀수 제곱권을 다 똑같다고. 홀수 제곱권일 때는. 오케이? 그러면 x의 5제곱이 만약에 3이다. 만족하는 x 몇 개?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 아이씨, 뭔 소리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몇 개? 한 개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5제곱권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몇 개? 한 개. 실근의 이거 실근 맞지? 얘는 뭐와 똑같아? 마이너스 5 세제곱권. 음의 실수 맞아? 맞아? 선생님이 지금 4차와 3차만 두고 얘기했죠? 다시 정리할게. 여기가 짝수야? 양수야? 실근 몇 개? 2개. 양의 4제곱권, 음의 4제곱권 해서 2개. 0일 때는 무조건 하나. 음수일 때는 없어. 홀수일 때 양, 음수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런데 좀만 참아. 이제 끝날 때 다 돼가. 좋지? 기분 좋아지지 않아? 그치? 좀 생각을 좀 더 확장하고 싶지 않니? 우리 함수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 지금? 함수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 함수는 언제나 그림 동반하지. 근데 지금까지 그림을 얘기했어 안 했어? 그림을 얘기 안 했지? 아, 얘들아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얘가 막 억지로 이거는 대수적인 관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어렵게 표현하면 시계관계에서 근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 그치? 억지로 말로 설명하고 있었지?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단번에 확인이 돼. 단번에. 너희들 이거 알아? fx가 0이다. 이게 방정식이지. 이렇게 쓰면 이거는 요 자리는 x에 대한 어떤 식이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냥. 그렇잖아. 그럼 이건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이게 방정식의 표현. 그럼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거고 해를 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때로는 그 해 개수를 구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근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만족한 x를 구하는 게 실근이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에 그냥 만족하는 등호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봐. 만약에 y는 fx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할 때 y는 fx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막 이렇게 그려져.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이렇게 그냥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오케이? 얘는 그리고 y는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도 y로 두고 얘기한 거지. 근데 y는 0 하면 이게 무슨 축을 얘기한 직선이지? x축을 얘기하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알아봐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하고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얘는 x축하고 교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눈으로 확인되죠? 그러면 실근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교점에 무슨 좌표 말해주면 돼? x좌표를 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fx는 a. 이거의 실근의 개수 구하라. 또 마찬가지야. 이게 fx야. 근데 여기에서 얘는 y는 fx하고 뭐하고? y는 a. 야, y는 a라는 직선이지 이거. 상수함수지. 무슨 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교점의 개수 세면 되지. 그럼 여기가 x축 있다. 여기가 y축 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교점에 무슨 좌표 말해주면 돼? x좌표 말해주면 되는 거야. x좌표. 이해가 돼? 이거는 방정식이고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실근의 개수를 이 그림상에서 그래프상에서의 의미 부여.
실근의 값이 의미하는 게 그래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몇 차 방정식? 4차와 3차를 갖고 얘기했지. 그럼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왜 2개, 1개 안 나오느냐 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줄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참고로 이건 알아야 돼. 자, 다항함수를 두고 얘기할 텐데 다항함수는 얘들아, 다항함수는 상수함수부터 포함된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등의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총칭한단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y는 x라는 1차 함수 먼저 표현할게. 얘가 1차 함수인데 말이야. 여기가 x가 1이면 y도 얼마야? y의 값도 1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다 y는 x제곱 그래프만 그릴게. 근데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봐봐. 얘는 똑같이 x가 0일 때 0이지. x가 1일 때 1이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똑같이 지나는 건 맞아. 근데 x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얘는 2분의 1이지만 얘는 y 값이 얼마 나와? 4분의 1이 더 커? 2분의 1이 더 커?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여기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는 얘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돼요. 그렇지만 x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2면 얘는 2죠. 얘는 2죠. 그렇지만 얘가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니까 얘보다 위에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된다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대답하면 칭찬해 줄게. 이게 뭐를 만족하는 걸까요? 지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수 fx가 x의 부호가 반대여도 y의 값은 똑같다라는 의미죠. 이거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럴 때 x의 부호가 반대, y의 부호도 반대가 된다. 이거를 우리는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안 배웠니? 기억해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함수 fx가 어떤 꼴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해 준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언어야. 어? 단어 외우라고. 단어. 이거 외워.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y가 fx의 표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x에다가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 야,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야. 뭐야? 이 부호가 반대지. x에다 대신 마이너스 x를 지금 부호가 반대지. 이걸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야. 여기가 1,1이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와? x가 마이너스 때 얼마 나와? x의 부호가 반대면 y의 부호도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어? 그 다음에 얘 2차 봐봐.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신 대입해봐. 그래도 얘하고 얘는 어때? 같이. 그럼 이걸 만족하고 있는 거야. 봐. x가 1일 때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지. 똑같이.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면 얘는 바로 y축 대칭 함수란 얘기야. 무슨 축? 이 y축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린 모양을 그대로 여기에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라고.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즉 y축 대칭 함수인지 원점 대칭 함수인지 극단의 함수인지 그게 뭐냐면 이거 항의 차수가 짝수로 돼 있지. 얘는 짝수로 돼 있지. 이렇게 항의 x의 차수가 홀수로만 돼 있으면 원점 대칭. 짝수로 돼 있으면 대칭이야. 아유, 그 짝수만 곱하면 부호가 안 바뀌잖아. 어? 응? 아, 죽겠네. 됐어? 그럼 선생님이 뭐까지 나가려고 하냐면 이제 y는 x 세제곱 그래프 그려볼게. 이거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y축 대칭일까? 원점 대칭일까? 원점이에요. 홀수니까. 근데 이것도 x가 0이면 y도 0이죠. x가 1이면 y도 1이죠. 똑같이 2점, 2점 지나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x에다 2분의 1 대입해봐. y값 얼마 나와? 얘는 얼마 나왔어? 그럼 0과 1 사이에서 이 아래쪽에 있겠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 그럼 여기 지나지. 하지만 얘가 2일 때 4고 2일 때 8이니까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가 연결선 아래쪽에 있지만 1보다 넘으면 이렇게 딱 얘보다 더 위에 있게 돼.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의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 모양을 이 원점에 대해 대칭인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됐어? 됐어? 하나 더. 왜? 모르겠니?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래. x 4제곱. 징글 맞아? 끝내 그냥? 왜 웃는데? 해도 돼? 하지 말란 제스처야 뭐야? x 4제곱. 이것도 x가 0일 때 0이고 1일 때 1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지나는 건 똑같아. 근데 x가 2분의 1일 때 얼마야? 16분의 1이야. 2일 때 16이지. 그러니까 더 얘는 여기에서 아래에 있고 그다음 여기 지나면서 얘보다 더 위에 있게 되지. 근데 이게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니까 얘를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x의 5제곱도 그릴 수는 있지. 그만하자. 그러면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들어봐. 얘가 2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거 양식, 이거 실근의 개수 몇 개야? 어떻게 2개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에서 2개 나와. 얘는 몇 개 나와? 1개. 얘는 몇 개 나와? 없지, 이거. 실근의 개수는 없지. 얘는 몇 개 나와? 얘는 무조건 다 몇 개? 1개 나와.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보면 이거 아까 얘기했어. 요게 fx야. fx는 얘는 상수함수야. y가 얼마? 2.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y는 2라는 직선을 딱 그립니다. 자, 빨간색과 빨간색의 교점 몇 개 있어요? 이 자리의 개수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교점 x의 좌표 있죠, 여기. 이 교점 x의 좌표 양이죠. 그래서 얘는 4제곱근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4제곱근 2가 되는 자리야. 이게 실근의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봐봐. 얘 교점, 해 몇 개야? 하나지, 실근. 얘는 세제곱. 빨간색이지? 맞아? 그러면 빨간색과 빨간색의 교점 몇 개 있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요쪽에 없잖아.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로 여기가 홀수 차수로만 돼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홀수 차수로만 돼 있을 때는 이 그림의 모양이 양끝 방향이 반대지만 여기가 짝수 차수로 되어 있을 때는, 최고차가 짝수일 때는 끝 방향이 똑같아요. 알았니? 알았니? 자, 됐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교점의 x의 좌표, 요게 바로 세제곱근 2야. 자, 그 다음에 얘, 이거 y는 0이지? y는 0은 무슨 축이야? x축이지? 무슨 축? 그러면 교점이 다 하나같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나지? 하나지? 그래서 하나야. 실근의 값은 얼마? 0. 오케이? 자, 이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직선을 이렇게 딱 그렸다. 됐어? 자, 그러면 요거 4차 노란색이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고. 홀수일 때는 한 개씩 있죠?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바로 뭐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2죠. 이건 어차피 음수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낼게. 이해되니? 자, 그러면 뭘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야. x의 n제곱을 a로 할 때, 물론 n은 얼마 이상의 정수? 2 이상의 정수. n은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표현을 하는데 샥, 샥.
샥. 이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여기다가 x를 표시하자 이거야. 얘가 짝수 양수면 몇 개야? 2개. 어떻게 2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에서 2개. 얘는 몇 개? 0, 1개. 얘는 없어. 자, 얘는 무조건 다 하나. 그냥 다 뭐야? n제곱근 a. 뿔마 붙이면 안 되지? 뿔마 붙이면 안 되지? 그럼 물어볼게.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5다. 이거 실근의 개수 몇 개? 1개예요. 이거 보고 얘 홀수일 때는 이거 볼 필요 없죠. 자, x의 6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보고 이거 보호도 봐야 되죠. 이제 알겠니? 실근을 기준으로 얘기하자 이거야. 오케이? 잠깐만. 차 빼달라고.